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있는 국내 증시, 오늘도 지수는 2020선으로 밀려나와 있는데요. 중국 PMI가 부진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이후에 잠깐 지수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현재 기관 쪽에서 99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53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기관의 매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470억 원 정도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1,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어제보단 5포인트 정도 밀려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에는 잠깐 2020선도 이탈하기도 했었죠. 자,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오늘도 지루한 530선대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살짝 아래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의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300억 원 정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6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3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는 어제보다 3.9포인트 내린 52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환율도 오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PMI 발표를 기다리며 오전장에서는 보합권 흐름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 발표 이후에 PMI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상승폭이 뚜렷하게 오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한적으로 113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네, 그리고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PMI 발표됐습니다.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5개월째 경기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오늘도 오르는데요. 간밤 애플은 조금 눌렸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가더라고요. 오늘장 주요 이슈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의 네. 3월 PMI 지수가 HSBC 발표로 48.1로 기록을 했습니다. 5개월째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주문 지수가 46.2로 개별 항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불안한 지수가 나왔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시장의 루머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아니다라고 밝혀는 됐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자체가 약간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상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보다는 결국은 미국 증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 증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또한 최근에 약간 매도세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여의치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독주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15.96%까지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에 5% 이상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중심이 삼성전자에서 독주 체제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이 와중에 사실상 개인 투자가들은 가장 많이 순매도했던 종목이 삼성전자로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8,649억 원을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수익률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버팀목 역할은 또 삼성전자가 해주고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일 밤에 버냉키가 청문회 연설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그리스 얘기를 하면 이미 다 끝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대조적으로 버냉키 장관과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유럽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유럽 재정 위기가 미국의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라고 있던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추가로 언급됐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중국 관련주들 하락과 함께 삼성전자 중심의 삼성 테크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IT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종목들이 약세인 관련 내용들을 훑어보면 지금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평가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경제 지표 기대했지만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별로인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목요일 밤 발표될 경제 지표는 네. 신규 수록 시장 신청이 기대되겠습니다. 지난 데이터 35만 1000건이었는데 이번 컨센서스는 35만 2000건으로 거의 소폭의 증가세이고 큰 폭의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날짜에 미국의 연방주택금융공사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 데이터 0.7% 상승세에서 이번 데이터 0.4% 상승세로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누그러뜨려지는 그러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신규 주택 매출에 관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 데이터 32만 1000건에서 이번 데이터는 32만 5천 건으로 소폭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은 기존 주택 또는 신규 주택 판매 또 주택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을 전부 집약해보면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기지의 재금융 인덱스 자체가 최근 전주 대비 한 9.3%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MBS 모기지 관련 레이트가 상당히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시장 지표가 중립적이긴 하지만 향후의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에 기댈 수 있는 것보다는 결국은 외국인의 유동성과 그리고 FRB의 양적 완화 3탄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기대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전문가들 국내 증시 단기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독주 체제이고 네. 또 미국의 경제 지표 상당히 중립적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한 테마 공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답답한 증시의 추세는 적어도 6월달 FOMC 회의가 1박 2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회의 이전까지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까지는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종목별 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순환매가 많이 돌았지만 순환매에서 찾지 못했던 또 다른 틈새 시장에 대한 공략이 필요한데요. 삼성전자 독주 가운데 시장이 어렵다고만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 또는 복합 테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찾아보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대표적인 관심 종목은 삼성 테크인인데요. 최근에 그래핀 테마라는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테크인의 경우에는 방산 업종이면서 IT 업종에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복합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5일선이 살아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트레이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란에 관련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집결해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주들이 또한 틈새 시장 공략 대표주가 될 것 같은데요. 전쟁 관련주들이 무조건 그 방산업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면 내수주들도 오히려 관련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심이나 현대백화점, 대상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유가 수혜주로서 바이오 디젤 관련 중에 JC케미칼 같은 종목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LNG 관련 수혜 쪽에 삼성중공업과 화인텍도 트레이딩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는데 국내 증시 단기 조정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전문가님은 예상하시는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네. 결국은 3월 증시에서 FOMC에 거치면서 버냉키장이 했던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루머에 관련된 내용도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적어도 4월, 5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열려도 1일짜리밖에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6월 달에 열리는 1박 2일에 걸쳐서 열리는 FOMC 회의 결과가 결국은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답한 증시 4, 5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증시 자체 트레이딩 환경은
틈새 시장 찾기의 대안으로 충분히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예. 저 현대모비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고요. 설명해드리겠다. 현대글로비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 두 종목만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매수하신 예, 예. 가격과 비중은 어떠십니까? 현대모비스 60% 매수가 30만 원. 네,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19만 원. 네, 20%. 네, 현대글로비스 오늘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약간 손실 중이신데요. 현대모비스 비중이 조금 더 많으세요. 60%. 현대글로비스 1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현금 비중 20%고요. 이 두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이게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건 지금 제가 이 30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네, 한 번도 이 가격대 올라온 일이 없이 계속 지금 내려갔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도 괜찮은가, 중기적으로.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저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예. 같이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요 문자로 이 현대모비스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말씀하기 예, 예. 싫으신가 근데 봐요. 시원한 그 답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다시 이렇게 지금 상담을 듣는 겁니다. 좋은 상담 부탁합니다. 예, 예. 그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근데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좀 어떻게 보면 같은 현대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중복되는 걸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또 저희 가족 중에 현대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좀 예, 예. 애착이 갑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드님이신가? 저보다 그 예, 예. 현대 그 밥 드시는 분한테 물어보신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그 저보다 그분이 더 안 낫겠어요, 이렇게. 아니요, 그건 전혀 뭐 문양입니다. 그런 걸로서. 아, 그래요? 예, 예. 그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그 뭐지? 회원업 같은 경우 회원주 있잖아요. 예, 회원주. 예, 예. 회원주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리포트 같은 걸 많이 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제가 예. 부산에 가면 한진해운하고 그 서울 쪽에 STX 쪽에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더 빨리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 현대 그 밥 그 먹고 사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여러 여쭤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부 사정 혹시 더 잘 알잖아요, 저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얘기 드린 이 거예요. 가족들은 이걸 못하게 하는데요. 예. 제가 이거 지금 한 거라 이거 뭐 누구한테 예. 상담도 못해요. 지금 답답하고. 아, 그러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솔직하시다. 그러면 일단은, 자, 일단 그러면 보자. 어차피 똑같은 계통이니까 예. 두 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예. 예. 자,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쪽하고 연결성이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예전만큼 뭐 2009년, 2010년만큼 많이 못 가는데, 2010년도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잘 갔죠. 그 실적도 있지만은 너무나 잘 갔죠. 예, 예. 뭐 기아차만 예를 들어도 5천에서 8만 원까지 너무나 빨리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적도 받쳐주면서 주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2010년도에 상당히 뭐 그 해외라든지 우리나라 뭐 원래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점유율을 높여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예. 근데 2010년만큼
2010년만큼이 어떤 그 차를 팔아먹던 그 성장세가 2011년도, 2012년대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딱히 못 가는 이유를 굳이 꼽아보자면.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지금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요것도 솔직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주봉 차트만 보더라도 이것도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8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가고 8배나 이게 뭐 코스닥 잡주는 아니잖아요. 우량주인데 우량주가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8배가 갔는데 요게 그래도 한 1년은 쉬어줘야지 이게 뭐 계속 가면은 그게 뭐 잡주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실적이 이전만큼 개선되는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30만 원에 사고 난 뒤에 30만 원을 계속해서 회복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 얘기만 들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린데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은 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2007년도에 시장 참 잘 갔는데 삼성전자 안 갔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2009년, 2010년 되니까 그때 또 삼성전자, 현대차 잘 가죠. 그때 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안 가고.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다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일단 많이 갔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갖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영원한 소유주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얘가 조금 많이 갔기 때문에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제가 볼 때 가지고 계셔도 손해는 절대 안 볼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는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예. 제 부모님 제가 갖고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겠어요? 아이고 이거 30만 원은 가지고 이거 뭐 36만 원에 물려갖고 전화 주신 분도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요거 아니고 딴 프로그램이구나. 딴 프로그램에서 그분은 전화 주신 분이 38만 원에 물려 계세요. 근데 그분보다 그럼 조금 이양이 좀 낮잖아요, 되네요. 지금. 이양이 좀 돼요. 그쵸.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위안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보다는 어쨌든 아버님이 좀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요게 어쨌든 27만 원에서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그 2010년만큼의 실적의 개선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만 아까 그 38만 원 그분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그 부분을 좀 위안을 삼으시면서 30만 원은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버텨보세요.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 회사가 그거잖아요. 현대하고 현대차하고 네.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은 그 한진영 같이 그 바다 해상 운송을 해상 운반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유럽에도 그렇고 2월 달까지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미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많이 팔린 자동차를 누가 실어 날랐겠습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실어 날랐겠죠. 예. 예. 당연히 현대기아차 해상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보다 이게 상황이 좀 괜찮아가지고 지금 요게 실적이 현대모비스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올 거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8만 원 정도 가격 그 자리 잡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것도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것도 지금 23만 원까지 갔다가 18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근데 18만 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빠지고 나서 좀 전에 그 현대모비스 예를 드렸듯이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올라가죠. 예. 예. 현대모비스도 현대글로비스 같이 이런 그 흐름이 제가 보기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9만 원에 매수하자고 수익이 좀 나셨는데 예. 예. 요거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뭐 단기, 중기, 장기 어느 쪽에 생각하고 계세요? 현대 이 글로비스요? 예. 아니 그냥 뭐 바쁜 건 없는데요. 예. 그냥 어떻게 저번에 한번 얼마 전에 예. 그때 18만 5천 원에 매수하고 20만 5천 원에 한번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잘 그러고 하셨네요. 나서 계속 떨어져서 다시 또 예.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그럼 매매 잘 하시네요. 그럼 전화 안 주셔도 되겠네. 아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예. 먼저 같은 그 비중이 됐기 때문에 예. 한번 상담 듣는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저도 일단 매매를 잘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뭐
그 도움될 말씀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일단은 그 보자.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은 이게 실적 얘기도 있고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잠시만 이거 목표가를 한 21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이전에 18만 5천에 사가지고 20만 5천에 판 것처럼 한 21만 5천 원 정도 주면은 한 절반 정도 파시고 그 뒤에 조금 한 그 23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21만 5천 원에 일단 1차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그까지 가격을 가면은 일단 절반을 팔고 더 가면은 한 번 더 홀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21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거기서 못 가서 꺾이거나 아니면 21만 5천 원까지 가면은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 예. 예. 일단 요것도 요것도 어쨌든 투자이기 때문에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제 말씀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매매하시는 걸로 좀 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청사님 많이 수익 내셔서 나중에 예. 가족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힘듭니다. 아이고. 네, 예. 위안도 받으셨잖아요. 예.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 또 가족분들한테 말 못한 고민 생기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들어온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CJ ENM 들어왔습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지지선이 깨져서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우선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 역시나 3만 원 선 지지 라인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사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 형성 여부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그러한 전망과는 좀 다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1분기뿐만이 아니고 2분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강한 지지 라인마저도 좀 무너지는 모습 보였다는 점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가격적으로 지금 28,50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지지 라인이 무너짐과 동시에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주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현재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급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도 4% 넘는 급락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나 지금 시점 심리적으로 확실하게 지지 라인은 어디를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쉽게 예측이 안 된다라는 점이 가장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제 ENM의 뭐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저점 메리트보다는 역시나 지지 라인 붕괴에 따른 우려감으로 우선은 바닥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조금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점차적으로 지금 시점 약 28,500원 라인부터 분할 매도하셔갖고 우선은 현금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시 한번 3만 원 회복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더 내리든 아니면 확실하게 올라가고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가 아니면 추세가 살아날 때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ENM 아직까지는 불확실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좀 피하고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피하자라는 상담 내용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0144번님께서 보내주신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27,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신데 오늘 너무 많이 내린다고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카프로 뭐 실적 우려 나오고 있고 3일 연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요. 한 6% 정도? 예. 일단은 뭐 카프로 같은 경우 화학업종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기초 소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경기 이런 얘기가 조금 그 연결이 많이 되는데 요것도 지금 보겠습니다. 2월달 중순부터 1차적으로 먼저 꺾이기 시작했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에 좀 나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면화 가격 그 KP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면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면화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은 뭐 실적 얘기 나왔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네. 요건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팔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팔 타이밍을 놓치고 난 다음에 손절 가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팔 가격 놓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올라오겠지 이 생각으로 좀
그냥 놔뒀다가 오늘 이렇게 실적 얘기 나오면서 급락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초대 제가 화학업종 얘기를 말씀드렸죠. 화학업종 같은 게 기초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중국 얘기를 안 끊을 수가 없는 게 자. 철광석의 20%를 소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화학 기초 산업의 어떤 산업 비중을 아시아 전체에서 한 40%를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철광석 수요 그리고 화학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쨌든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나일론 소재, 어떤 기초 화학 소재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해야 될 나라의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 나라의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화학업종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금 팔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게 제가 보기에는 22,000원까지 다시 좀 밀릴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더라도. 자, 어떤 지금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지도 않았는데, 발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주봉도 많이 꺾이죠. 그리고 이제 일봉도 보시면은, 이때 벌써 추세가 꺾여서, 이때 벌써 그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언제냐면, 2월 중순부터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추세가 꺾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얘기고 나니까 2차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보기엔 22,000원까지 분명히 좀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000원에서 22,000원까지 뭐 얼마 남지는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차라리 여기서 자르시고요. 자르고 22,000원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요게 수익이 더 여기서 그 어떤 손실이 회복이 되는 것보다는 팔고 나서 재매했었을 때 나는 수익이 제가 보기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투매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전문가들이. 근데 투매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과 투매를 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매도를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22,0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요때 있죠. 2012년 1월 달에 22,000원에서 29,000원까지 올라갔죠. 요런 추세 분명히 다시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매도 가격은 안 잡아드릴게요. 매도 가격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매도를 조금 지금 아침 쪽에서 매도하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매도를 하시고 요 종목에 미련이 있다면은 22,000원 아래쪽에서 재매수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진 지오텍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시는 가격이 14,200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LNG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반등 강도는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이 종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 포스코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뭐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종과의 밀접한 연결 그리고 건설업종과 밀접한 연결이 된 종목인 만큼 이들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플랜트 사업과 연관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성진 지오텍이 갖고 있는 그 앞서 대형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큰 폭의 좀 하락세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 뭐 매수가 대비 소폭 내려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현재는 예측이 조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호재와 악재, 성장과 그리고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선은 지금 시점은 약 50% 정도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3,600원 라인에서 비중 20%이신데 10%까지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10%에 대해서는 15,000원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우선은 이 종목 전반적으로는 좀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15,000원 보고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손해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711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늘 방송 보면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늘 고려연을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뭐 금값 많이 내렸잖아요. 간밤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원자재주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딱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네, 많이 그렇죠. 받고 그러니까. 네, 하트도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그러세요? 네. 그 앵커님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값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금값하고 상관이 없고 요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중국의 경기 동향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을 좀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보는데, 요거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동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구리하고, 그리고 아연 있죠. 구리하고 아연을 그 합금을 해가지고 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동 파이프 자체가 구리와 아연이 합쳐진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 제품을 만들면 어디에 쓰이냐면, 요 동 제품이 말 그대로 동 파이프 있죠. 동 파이프인데, 이 동파이프가 산업 설비라든지 그쪽으로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그거 말씀드렸죠. 철광석의 20%를 소비를 하는 중국의, 잠시만, 지금 말 좀 꼬여버렸네요. 그 전 세계 철광석의 20%를 소비하는 중국이 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업종이 동시에 꺾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업종 냉장 강판이란지 그 자동차 만드는 어떤 그 철판들을 만드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업 설비와 조금 수요 감소에 대한 요인이 동반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철강업종과 동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려안이 같이 꺾이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금도 있긴 하지만은 요 아연을 만들죠. 요 아연. 구리와 그리고 아연을 합쳐서 만든 게 동입니다. 근데 아연을 고려안이 만들죠. 그러면은 철강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고려 아연도 지금 이제 같이 꺾이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술적으로 가격이 꺾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오늘 접근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철강업종이 꺾이는 이유가 고려안이 꺾이는 게 지금 철강업종이 꺾이는 이유가 똑같다고요. 네. 어떤 그 철광석, 어떤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일단 가격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34만 원 있죠. 34만 원 아래쪽까지 제가 보기에는 밀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34만 원 아래쪽에 밀릴 것 같거든요. 밀리고 나면은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밀리고 나서 이 앞전이 있죠. 12월 중순에서 1월 초반까지 이렇게 안 빠지는 가격이 분명히 나와요. 좀 전에 제가 잠시만, 현대글로비스 보는 게 낫겠네요. 자, 현대글로비스 있죠. 18만 원까지 빠졌다가 안 밀리니까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아연도 34만 원 아래쪽까지 밀릴 걸 생각을 하시고 34만 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안 밀리고 가격이 버텨주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고려아연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하트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방금 또 한 분이 4493번님이네요. 하트 2개나 보내주셨어요. 전화 상담 이어간 다음에 바로 한국타이어 살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고양시입니다. 네, 고양시에서 전화를 받아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가장 궁금한 종목 세 종목 네. 말씀 드릴 수 있죠? 세 종목까지. 네, 예, 저 크라운제가 네, 매수가 14만 6,500원에 예, 30%. 네, 그 다음에 저 한국항공우주 네, 25,750원에 네, 15%. 예, 그 다음에 LG화학 예, 45,950원에 15%입니다. 네, 15%. 다시 한번 제가, 또한 세 종목 있는데 세 음, 종목까지만 되니까요. 예. 네, 다음 기회 한번 더 이용을 해봐 주시고요. 예, 일단 예. 이 세 종목을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네. 크라운제가 14만 6,500원의 비중 30%, 한국항공우주가 25,750원의 비중 15%, LG화학이 45,950원에 15%, 나머지 뭐 40%는 현금과 다른 종목들 세 종목으로 네, 채우고 맞습니다. 계신데, 종목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 크라운제가 포함해서 이 세 종목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신가요? 가장 궁금한 거요. 크라운제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라운제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요새 계속 오랫동안 계속 매도를 투신권에서 해와가지고요. 예, 많이 하락해서요. 18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네, 그때 예, 팔지 그래서, 못하시고, 예, 이게 매도가까지 또 계속 내려오는지 얼마나 물량이 남았는지 투신권 매물이 네, 겁도 나고요. 네, 다시 이제 그 상장
상당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회사 해태제가 네네네. 상당 기대감이 이제 작용해서 또 언제쯤부터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크라운제가 수익 중이시니까요. 앞으로 전망과 함께 심규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 좀 천천히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들으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우선은 그 지금 크라운제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해태제가 뭐 9월달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예. 그리고 해태제가도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예. 지금 크라운제가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18만 원에서 조금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우실 수가 있으신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 크라운 제가가 해태제가에 대한 상장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리온이라든가 최근에는 CJ 제일제당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오리온이 조금씩 그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요. 예. 크라운제가 뭐 지금 그 들고 계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작년 8월 4일 날 매수했습니다. 작년도요? 그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뭐 예. 손실도 많이 보셨고 또 이익도 어느 정도 많이 예, 보셨기 예. 때문에 좀 걱정이 근데 크실 매도 텐데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크라운 제가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하셔갖고 기다리셨는데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좀 매도를 하셔갖고 현금하시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 예?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 그러세요? 지금 만 원도 못 남기고 네네. 여태까지 기다려 왔는데 만 원도 못 남기고 뭐 네네. 그러세요? 수수료 빼면 더군다나 얼마 안 될 텐데. 네. 더 가져가고 싶습니다. 상장 기대가 아직 그러시면은요. 좀 남아 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은 그러시면 저는 단기로 이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중장기로 계속 어차피 중장기로 뭐 네네. 5년씩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성격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나 보군요. 예, 성향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안정화된 실적 기반 위에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뭐 크라운 제가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9월달에 만약에 상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늦췄다라는 것은 해태제과의 실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모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만큼 해태제과에 대한 자신감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작용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요? 예. 네, 우선은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20만 원 언저리 그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18만 5천 원 정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으로서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세요? 그렇다면 그래도 매수가 부분까지 만약에 좀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요. 크라운 제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18만 5천 원 라인만 우선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끌고 가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까지 물량이 꽤 오랫동안 계속 추진권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는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두세 달 네네. 계속 매도를 채워왔기 때문에요. 계속. 네. 우선은 뭐 그러니까 투신이 충분히 네. 매수가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투신권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매도세는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크라운 제가에 대해서는 지금 믿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으로 가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예. 지금 한국 항공우주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중장기로 바라보셨나요? 예, 네, 그것도 중장기로 가지시면서 얼마 전에 네. 4만 2천 원대까지 갔을 때 매도를 또 못했죠. 4만 5천 네네. 원에 팔라고 그러다가
매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우선은 네. 지금 시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아시겠지만 대규모 수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데 수익 극대화하셔갖고 36,000원대에서 팔고 나오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성, 역시나 신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종목인 만큼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27,000원에 대한 손절 라인만 지키신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36,000원대에서는 매도하시고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좋은 얘기를 드리겠고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요새 하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역시나 중국 모멘텀이 작용하는 화학이라든가 철강 업종이 중국발 악재에 따라 갖고 급락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 34만 원 이탈 시에는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3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40만 원대까지는 다시 올 수 있을 것으로 40만 원요. 네네. 전에 그 목표 네. 최고 고점이 58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까지 사실 그 있을까요? 지금 58만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60만 경기 원 상황, 바라보고 못 팔았거든요. 네, 우선 경기 상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우선은 그 가격대까지 보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한 45만 원대의 매수가 부분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가져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를 결정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장기라고 해도 뭐 58만 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정리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기다린 만큼 수익을 볼지 그때 다시 한번 화학 업종을 비롯한 LG 화학의 실적 등을 비교하신 다음에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님. LG화학이 실적이 4분기에도 나빴습니까? 네, 나쁘게 우선은 나왔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유가 상승에 따라 갖고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1분기, 2분기 상당히 좀 부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저기 하락 원인이라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말씀 궁금한 점 생기시면 고맙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고려아이언 상담 받으신 분께서 3711번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 종목 한국타이어입니다. 449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4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이분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44,500원인데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는 2009년, 2010년도에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좀 뒤집을 만한 그보다 더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와줘야 그 타이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게 유리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타이어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동차 실적이 나와야 뭐 그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 타이어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1분기 때 지금 이게 분기 실적이 제일 잘 나왔던 때가 작년 1분기거든요. 작년 1분기에 1,9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보시면 2008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 2,000억에서 6,200억까지 300억 엄청 뛰었고요. 그리고 나서 6,700억 나왔죠. 그러면은 적어도 요때만큼 3배 정도 수익, 3배 정도의 어떤 그 영업 개선 실적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제 분기가 아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8천억이 넘는 실적이 나와야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도 분명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분기 때 2,200억 정도 이번 분기 때 한 2,200억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 실적을 일단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은 이 실적을 가지고
기관들이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끌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네. 안에 손절가만 좀 형성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가격을 보면 이제 42,000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죠. 지금 일봉상을 보시면은 42,000원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42,000원까지 왔다고 해서 섣불리 팔지 마시고 종가상 42,0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42,000원 이탈할 때는 어쨌든 아래쪽에서 42,000원을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38,000원, 4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42,000원을 종가상 이탈할 때 매도를 하자. 일단 손절가만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55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우선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추세가 좀 네.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깨졌다라고 해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최근에 뭐 철강, 화학 업종과 마찬가지로 기계 업종, 중국발 악재에 따라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철강과 화학 업종보다는 더욱더 견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려가 컸던 굴삭기 시장의 점유율을 두 자리 숫자로 회복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중국 부동산 시장 억제라든가 그리고 수요 둔화 운화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큰 그러한 땅덩어리를 계속적으로 산업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뭐 적당한 비중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2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비중을 30%까지 늘리시는 전략, 여기서 50%, 그러니까 20%에 50%는 늘리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우선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서 매매 전략 취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25,000원 라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서 25,000원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25,000원까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수고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 그리고 오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데요. 3월 31일 부산에서 강연회 개최합니다.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